저 합의해놓고 안 지키는데 사기죄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를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쟁점은 간단해요. 사건은 이래요. 자, A씨가 B씨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B씨를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B씨가 이제 기소도 되고 재판도 받고 이제 처벌까지 받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B씨는 구속의 이제 압박이나 위험까지도 상당히 느끼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고소하기 전에 그렇게 당당하고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채무자들이 기세가 등등한 경우가 많거든요. 돈이 없다 어쩌란 말이냐 기다려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A씨가 고소를 해서 이제 절차가 딱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구속이 될 수 있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심지어 위축이 되게 되고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B씨가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이제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가족들까지 다 나서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찾아오고 연락하고 만나달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돈을 빨리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든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합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래요. 정말 안 해준다, 합의해주기 싫다 이래도 사실상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하고 하다 보면 합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씨가 B씨가 하도 그렇게 이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또 담은 얼마라도, 다는 아니지만 얼마라도 돈을 가져와서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가족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결국 이제 합의를 해줘요. 그 합의를 해주고 고소도 취하를 해주는데 그 합의서, 그러니까 처벌불원서에 합의금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피해금이 5천만 원인데 합의금을 지금 합의하는 날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천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40개월을 뭐 납부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납부할 날짜까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이 처음에 1,000만 원 줬어요. 어떻게 말해서 현금을 줬는데 그 다음 그 분할하기로 한 돈을 한 번도 안 주고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A씨 입장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요. 약속을 또 안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요거를 또다시 고소할 수 없냐, 또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고소 취하 받으려고, 합의서 받으려고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본인은 양형이 유리하게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든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이 더 화가 난다, 돈을 못 받아도 되지만 이 사람을 또다시 처벌받게 하고 싶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 고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A씨와 B씨 사이에 원래 있었던 그 고소권 있죠. 5천만 원에 대한 그 분쟁, 그걸로는 다시 고소를 못해요. 한 번 이제 고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합의했죠. 속여가지고 돈이 없는데 합의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해서 합의를 받아가고 고소 취하라는 이득을 가져간 그거, 그래놓고 또 변제기를 계속 미루면서 조금 더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 그거를 별도로 또 사기죄로 고소 자체는 할 수는 있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거는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기죄 처벌될 거냐,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거냐에 대한 쟁점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변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리는데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기망행위가 있다고 언제나 사기죄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취득한 것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어야 되거든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지 사기죄가 돼요. 사기죄는 재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B는 A로부터 뭘 얻어갔어요? 고소 취하, 합의라는 어떤 형사소송상의 어떤 절차상 이익을 얻어간 거죠. 고소 취하나 합의, 이게 과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단순히 안 지켰다, 이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조금 어렵고, 문제는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안 지키고 합의금을 안 줘서 이제 채권자인 A가 계속 이제 독촉을 해요. 합의금을 달라. 왜 합의금을 안 주느냐? 너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독촉을 하면 저쪽에서 계속 걱정 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한 2주만 기다려주면은 내가 우선 100만 원에서 보낼게. 그래서 2주 후에 또 연락을 하니까 미안한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3주만 더 주면은 내가 200만 원에서 보낼게. 이렇게 해서 계속 기한을 연기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별도의 행위가 있으면 단순히 맨 처음에 합의를 해서 합의를 안 지킨다, 이거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형사상의 이익이죠. 형사소송상의 이익이죠. 형사소송 절차상의 이익이라는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이익을 얻은 건데, 합의금을 자꾸 기한을 유예함으로써 또 다른 그 기한유예 이익을 누리죠. 합의금에 대한 기한유예 이익이라는 별도의 재산상 이익이 생기게 되죠. 요거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 있죠. 재산상 이익이라고 봐야죠. 요거는. 그럴 때는 사기죄 성립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봐서 합의해놓고 안 지키는데 사기죄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돼.
안 되는데 안 지키면서 계속 기한을 유예하면서 그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자산 상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망,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이 됐다고 볼 수 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별도의 사기세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떠나서 당연히 합의해놓고 합의서대로 이해 안 하면 그 합의서 가지고 약정금 소송 걸면 돼요. 민사로 약정금 소송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민사소송 걸면 됩니다. 민사소송 하면 이제 이자 붙고 지연이자 붙죠. 소송촉진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의 법정이자가 붙고 만약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소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한테 또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는 거는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안 지켰다. 그러면 일단 고소는 하라는 거예요. 죄가 안 되더라도 무혐의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압박이 되고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재판부에도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이거 약속 안 지킨다.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이다. 이거 양형에 유리하게 합의했다고 고소 취하해줬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쓰는 거 판사님이 좀 고려 다시 해달라. 문제가 있다.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장 일단 들이밀고 봐라 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데 뭐 변호사 선임하지 않는 돈 들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재판부에 탄원서도 계속 내야 돼요. 합의를 하기로 해서 애걸복걸해서 해줬는데 합의금 안 준다. 약속 지키지 않는다. 탄원서를 내서 판사님도 문제를 인식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쓰지 못하도록 그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당연히 별도의 민사상 합의서에 써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권리로 민사상 약정금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은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요 질문이 엄청 많은데 좀 디테일하게 상황을 좀 분석해서 보셔야 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팁이 있죠? 계속 이제 미룬다, 약속 안 지킨다 이런 거는 반드시 녹음해 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별도의 자산 상익이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녹음해 놓고 속이고 말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또 그리고 특히 또 더 중요한 거는 합의서를 쓸 때 행동했던 말이나 행동 그런 것도 꼭 다 녹음해 놓으셔야 돼요. 합의서를 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모든 녹음이 다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합의금에 대한 기한을 계속 유예시킨다거나 또 계속 거짓말하면서 늦추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도 다 녹음해 놓거나 아니면 뭐 제3자를 항상 입회를 시켜서 친척이나 친구 말고 객관적인 제3자를 입회시켜서 그런 부분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것은 당연히 다 지우면 안 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피해자,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만약에 가족이 개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가족들이 했던 행동이나 말들도 당연히 다 증거로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